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 이제 미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날에 어느 정도 하락을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는 크게 빠지는 그런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세장 속에서의 조정폭이 보통 5% 미만 전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을 받고 결국은 이제 장중에 미선물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 부분과, 그리고 이제 국내 정부에서의 추가적인 추경 발표가 모멘텀이 되면서 결국 지수가 19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 이제 5월 첫째 주까지 시장에서 박스권 밴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에서는 중간마디에서 이제 하단자리 근처를 오게 된다가 되면은 그때는 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상단자리 근처를 간다 했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를 했다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대부분 IT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로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도 다시금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1896.15%, 그래서 0.8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184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적인 부분에서가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되는 약간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인데, 거래대금 자체가 좀 작았던 부분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위로 갈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상승 쪽으로 또 달려드셨다가, 그리고 나서 좀 빠진다가 되니까 다시금 1700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금 이제 관망이 좀 짙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를 크게 축소하면서 결국은 반등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다가 결국 366억 정도의 매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가 여전히 매도세가 좀 커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에서 약 3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의 대부분이 역시나 금융투자에서의 매도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고, 연기금에서는 뭐 1800대 자체를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약간은 반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되는데, 그 전날에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졌을 때 선물에서 매수를 다시금 크게 늘리면서 선물 누적 매수를 7만 8천 개까지 육박할 정도로 다시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물 매수를 보였었다는데, 어제는 이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선물 그 전날에 샀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7만 3천 개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되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0.7%대까지 벌어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낮아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약 9조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다가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도를 보였다가 되지만 시장에서 역시 국내 거래소와 동조화되면서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역시 반등이 나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2820포인트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대치가 소비를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바로 전날에 시장에서 뭐 2%에서 3% 정도의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바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로 인해서 미증시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 자리를 소폭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역시 중간 마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증시는 현재는 어느 정도 제한된 밴드 내에서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국내가 이제 미 선물 약 1% 정도를 선 반영을 했다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1900포인트를 상회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유가 같은 경우가
13.78불, 장중에는 뭐 15불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1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가 실제로 5월물 같은 경우가 거의 제로에서 끝이 났었고, 그다음에 6월물 같은 경우가 24불에서 움직였으니까 현물과 선물에서 그러니까 마감이 되는 유가와 그리고 유가물 같은 경우 괴리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 케이스였는데, 그 중간 마디인 12불을 전후로 해서 현재는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는 진정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실제적으로 5월달 경제 활동이 언제쯤 재개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거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되면은 그때는 유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 앞전엔 상원에서 통과되었었고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되고, 일부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서는 호재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는데, 스냅과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쪽에서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되면서 스냅하고 비슷한 에센스 관련된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반도체라든지 인터넷, 자동차, 유틸리티, 원유 서비스,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이라든지 화학, 헬스케어 전체가 다 강세를 띄었다가 들었다. 그 전날에 하락을 강하게 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또 강하게 이어졌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5.7에서 37.5에서 47.5라는 가격대에서의 밴드 역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41.98, 약 7.5% 정도 하락하면서 중간 마디보다 소폭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미증시는 박스권에서 당분간 밸류적인 부담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단은 크게 떨어질 만한 악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미증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인다가 될 것이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을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높은다.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증시 자체가 급락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우선은 급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그 5월 첫째 주까지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이 하단이 1820포인트 전후가 되고, 그리고 상단 자리가 2900포인트 전후가 된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상가 패턴의 상단 돌파형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1820이라는 자리대 전후로 지지를 밟고 어저께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을 했다가 들은다.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나온다면 2900이라는 가장 중간 마디에서의 매물대가 많은 자리인데, 이 자리대를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까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올라타고 안착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돌파가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 위치대가 5월달 중순 이후 또는 6월달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중국에서 나오고 국내 증시가 여기에 맞춰가는 동조가 나타날 수 있다면 국내 증시가 2000에서 2100포인트를 역시 같이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는 과정, 이걸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 약 1% 전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형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중형이 소폭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수용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IT 쪽에서가 삼성전자가 소폭의 강세로 마감됐지만 하이닉스가 3%가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 되면서 이제 IT 쪽에서가 1.4% 시장을 받쳐주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철강 이런 경기 관련 쪽이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되고요. 반대로 이제 건설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중동 국가가 유가가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 이 경계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로는 지연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쪽에서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 민간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 SOC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전을 더 한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건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제 협력, 남북 간의 그런 경협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항공해운 이쪽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멘텀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이제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한다. 뭐 네이버가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났다 되고, 카카오라든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약은 이제 소폭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에 내수 관련 쪽에서가 정부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발표를 한다. 이런 부분과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아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요 근래 꾸준하게 강세를 보인다든가, 특히나 이제 통신 같은 경우가 요 근래 들어서 상승이 꾸준하게 잘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관련해서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통신 같은 경우도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닌데 이쪽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수가 빠진 만큼 빠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제자리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흐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 쪽에서도 역시 IT가 강세됐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강세 같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 헬스케어는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오늘 실적 발표하는 SK 하이닉스 이쪽에 대해서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NC소프트, 현대모비스, 삼성 SDI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고르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꾸준하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 동반 매수세를 보여준다 되는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앞전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약하다 정도. 그다음 SK텔레콤이 역시 동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던 케이스였고, 세트론도 역시 동반 매수, 세트론 헬스케어도 동반 매수, 그리고 삼성전기도 같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래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군이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들어온다. 이쪽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완성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발표했는데 현대차가 매도가 좀 더 크게 나타난 케이스였고, 메디톡스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악재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고, 역시 기아차도 동반 매도 나타나면서 완성차 쪽에 대해서가 동반 매도,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LG화학, KB금융, 호텔신라 이런 쪽에서도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났는데, 이쪽에서는 뭐 크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는 종목과 매수하는 종목이 좀 나눠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이제 코스닥에서 세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 또다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수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볼 때는 이제 원유 선물에 대해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는데, 유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빠졌지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오히려 이제 향후 약간은 뭐 길게 2, 3개월을 볼 때는 충분히 이제는 슬슬 모아가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인버스에 대해서 매도가 상당히 컸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제 앞전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진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인버스를 일부 사고 레버리지를 파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 삼성중공업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가 유가 하락이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 하는데, 유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이제 조선주들이 추가적으로 발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LNG선 같은 경우 120척 최대 120척까지 발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게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제 중국에서 이제 8척 플러스 8척 옵션까지 해가지고 총 16척에 대한 수주를 이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카타르 쪽에서 여름 전까지 이제 대부분의 선박 발주를 하기로 계획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그런 부분에서 국내 3사가 약 50척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수주를 한다면은 시장에서 원래 수주 사람이기 때문에 수주를 잘 받는다 부분이 향후 경기 침체라든지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SK텔레콤 잠깐 볼까요? SK텔레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앞전에 한번 방송에서 제가 2번을 딱 말씀드렸는데, 처음에가 이제 지수가 무너졌었던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전체적인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기술적 반등 목표치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대부분 상승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이렇게 다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제 SK텔레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수혜를 볼 것도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시장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상당히 크게 무너진 케이스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실제로 이제 SK텔레콤의 자산 가치라든지 밸류라든지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5.7%라는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사실 어떤 과정이냐면 주가가 빠져도 너무나 빠져 있고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올라올 텐데 그럼 배당 수익률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은행 이자의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주가 자체가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매물이 없다는 점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20만 7천에서 8천원 이 라인대까지가 일차적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자리대를 어저께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SK텔레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SK텔레콤이 이제 앞전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면서 현재는 21만 4,500원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 하락과 상승이라는 부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무너지고 회복하는 단계가 있었다. 이 정도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앞전부터 이어던 추세 라인대를 보게 되면 채널 패턴과 세경 패턴 양쪽을 다 만들었다 드는데 채널 패턴 하단 자리대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를 받는다가 될 경우는 20만 8천원짜리 전후 이런 자리대가 지지를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돌파가 다시금 윗자리를 넘어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단 자리인 23만원 전후까지도 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에서 잡고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가셔도 되는 건데 이 하단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사실 안 빠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수익은 이미 30% 가까이 챙겨놓은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은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중장기로 전환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제 시장에서 밑으로 하단을 더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나중에 좀 길게 볼 때는 23만 원짜리까지 넘어갈 때는 그 이상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가장 정답인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실적 컨센서스가 5,090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1분기엔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앞전보다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디램 가격과 환율 효과까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하고 대부분 하향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향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주가 역시도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된다 그러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62% 정도 실적이 하향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그만큼 컨센서스가 낮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보다 못하다라고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할 것이다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자막을 보니까 뭐 상회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 자체가 많이 하향이 된 케이스인데 현대차는 시장에서 실제로 실적 전망치보다 좀 더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KB금융 같은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예상치를 하향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부합한다 정도로 전망한다 됩니다.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중요 기업들이 많다 그런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주가 자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역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환율 효과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실적 컨센서스 자체를 많이 밑으로 깔아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만큼 크게 어닝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선방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앞전에 이제 하락하고 나서 일자 반등폭 마디
이 라인대를 찍고 나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든가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도주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다.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어저께 일부는 실적을 선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오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가 되면은 이제 윗자리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된다. 너무 크게 목표를 마시는 쪽으로 말씀드린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의 딜의 현물 가격을 보게 되면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연말과 1월 달 1분기까지는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이 딜의 현물가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딜의 현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2분기부터 딜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는 안 먹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강세 뛴다면 어느 정도는 이 구간대에서 비중을 축소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5월 1주차까지 똑같은데 하단 자리, 그러니까 현재 1830에서 2010포인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중간 가격 자체가 이제 얼추 1920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19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할 때 오늘 이 라인대를 올라타고 안착하는 과정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하단 자리는 이제 왔다 갔으니까 이제 중간 마디와 상단 자리를 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900에서 1920포인트 여기를 안착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아까 봤듯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프로그램 베이치스가 마이너스 0.75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로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출회된다 하더라도 규모는 작을 것으로 전망되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들어오고 프로그램 물량까지가 들어온다 되면은 코스피 200 대형 증시 종목들 전반적인 강세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업종별 차별화가 아니라 업종별 동조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제 벌써 한 주의 절반이 넘어갔다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지난주에 강세 뛰었던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하단을 한 번은 어차피 찍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잘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중간마디 이상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